윌의 직업은 바텐더입니다. 동물들이 자주 찾는 작은 가게이지만 항상 그를 찾는 친구들 덕분에 장사가 잘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죠. 물론 해충 방역업체를 부르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발을 찾은 또 다른 손님, 에릭이 들어오네요. 단골인 건 좋지만 성격이 불같다는 것이 단점이죠. 어쩌면 저런 성격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원양어선 선원이라는 직업에 더 맞을지도 모르죠. 제프리에게 시비를 건 것이 미안했는지 그는 엘리시아와 제프리에게 술을 사줍니다. 그런데 어딘가 앳돼 보이는 손님이 들어왔네요. 성인이 맞긴 한 건지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신분증도 보여줬고 당당한 걸 보니 별 문제 없겠죠. 요구대로 맥주 4병을 꺼내주는 밀. 미성년자가 맞기는 하지만 별로 신경 안 쓰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생겨버립니다. 에릭이 같이 당구를 치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네요. 경찰에 전화를 하는 윌과 그걸 영상으로 찍는 일행. 깨진 유리병에 얼굴을 찔린 에릭은 화가 잔뜩 난 상태. 상대방을 거의 죽일 듯이 두들겨 패네요. 결국 사람들이 달라붙고 나서야 싸움이 멈추게 됩니다. 윌은 매장을 정리하던 중 떨어진 핸드폰을 찾게 됩니다. 아마 맥주를 마시던 일행 중 한 명의 것이겠죠. 결국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윌. 그는 현재 여자친구인 캐리와 동거 중입니다. 곤히 잠든 캐리를 두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마시는 윌. 그런데 주운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수신됩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내용. 책으로 대체 뭘 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터널에서 뭘 본 걸까요? 이날 이후부터 윌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지옥 같은 악몽의 연속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상처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오컬트 영화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오컬트 영화와는 그 궤를 달리하죠. 오컬트 영화에선 보통 악령 혹은 악마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서서히 주인공 일행을 조여오는 그런 정석적인 전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 초반까지는 그렇긴 하지만 이후의 전개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진행돼요.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분실된 핸드폰에 저장된 끔찍한 사람의 시체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핸드폰에서 벌레가 나오는 환영을 보는 등 분명 주인공을 압박하는 건 맞지만 문제는 이런 비슷한 전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다 보니 영화를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라는 의문밖에 들지 않아요. 찾아보니 대부분의 평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는 내용밖엔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화는 악마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근원적인 인간의 내부에 잠들어 있는 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영화 초반부로 돌아가 볼게요. 영화는 시작부터 영화 끝까지 정말 집요할 정도로 바퀴벌레라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자주 나옵니다. 제프리가 내뱉는 초반의 대사, 한 마리가 보이면 벽 안에는 수천 마리가 있다 라는 대사는 윌이 숨기고 있는 그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윌은 겉보기엔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술집에 오는 단골 손님들과도 쾌활하게 잘 지내고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는 없는 듯 보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동거하는 집의 주인 캐리가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준다는 식으로 의심을 하죠.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제프리의 여자친구 엘리시아와 바람을 피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캐리에게 먼저 결별을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더 화를 내죠. 이쯤 되면 윌이 쓰레기라고 밖엔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윌은 제프리라는 애인이 있는 엘리시아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질척거리죠. 그의 행동은 분명 혐오스러운 것들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계속 어딘가에 숨어있던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다가 때가 되면 나타날 뿐이죠. 그럼 이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영화는 그렇게나 평이 좋지 않을까요? 일단 영화 시나리오의 전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보여집니다. 윌은 왜 핸드폰을 경찰서에 맡기지 않았을까요? 핸드폰의 주인이 미성년자라서? 그렇다고 보기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당당하게 술을 마시는 걸 그냥 넘기는 윌의 행동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객들은 주인공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됐어요. 오컬트라는 장르는 사실 현실과는 꽤나 동떨어진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포가 시작되는 건 어딘가 구식으로 느껴지는 악마, 악령이란 존재를 21세기 배경의 영화로 끌어오기엔 상당히 괜찮은 소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계속해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공포의 주제가 무엇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의 장르가 코즈믹 호러였다면 모를까, 공포를 이끌어내는 어떠한 존재가 있는 건 확실한데 영화 진행 내내 영화 내에서 뜬구름 잡듯이 묘사를 하다 보니 관객 입장에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는 말 외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건 각본이 처음부터 큰 문제가 있었다 라고 밖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스토리의 전달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직관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죠. 이건 이어폰을 낀 채로 음악을 듣는 사람 뒤에서 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영화 내에서 공포를 연출하는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아요. 서서히 공포의 실체에 다가가는 주인공과 그럴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등은 수많은 감독들이 쌓아 올린 클리셰를 충실히 밟아가며 나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공포감마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각본이 이 영화의 가장 큰 결함이죠.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선 아무리 값진 황금 같은 말도 고철보다 더 쓸모가 없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